네, 188쪽 부등식입니다. 오늘 1차 부등식, 다음 주에 2차 부등식을 두 번에 나눠서 하면 부등식까지 진도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 보강하면 2차 진도가 끝납니다. 그죠? 이번 주 주말 보강은 1시 하자 그랬습니다. 일요일 보강 1시 188쪽 여기 별로 안 어려워요. 여기는 내용이 중학교 2-1인가 1차 부등식이 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연립이라는 내용이 추가되는데 한 너희들 3촌 세대쯤 가면 연립 1차 부등식도 중학교 과정에 있었어. 한 10년 전쯤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 그러면 너희들이 뭐 삼촌이나 뭐 사촌 형 누나들보다 머리가 나쁘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너희들 세대 전체가 지능이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어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옛날 사람들은 중학교 때 배웠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때 배우니까 뭐가 다르고 그런 거 없죠. 똑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일단. 자, 188쪽에 뭐 부등식의 기본 성질 A와 B가 같을 때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곱해도 곱할 때는 음수면 바뀌고 그런 내용은 중학교 때 다 하고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고요. 그냥 요런 내용 AC가 BC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다 이런 내용 자체가 틀렸죠. 곱하거나 나눌 때는 C가 음수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C가 음수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자체가 틀렸어요. 근데 이게 C가 음수가 아니어도 틀렸습니다. C가 0일 수도 있어요. 그죠? C가 0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수가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틀렸습니다. 그런 얘기 정도 그냥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 1차 부등식 푸는 거 역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1차 부등식 중에서 해가 없고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 가서 문제 보다가 얘기하겠지만 1차 부등식의 그러니까 열림 말고 1차 부등식 자체가 특수해가 나오는 건 x가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x가 사라졌을 때 자연스럽게 말이 되는 상황이 오면 해가 무수히 많다고요. x가 사라졌을 때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나오면 해가 없답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x가 사라진다는 말은 x값에 무슨 수가 들어가도 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x가 사라진다는 말은 등식이었으면 항등식 같은 느낌이고 등식이었으면은 1차 방정식에서도 해가 없다가 있고 해가 무수히 많다가 있잖아. 그때도 x가 사라져야 됐었어.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거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고요. 예제 바로 보겠습니다. 필수 1번 보면 이제 189쪽 특별히 설명할 거 없어요. 필수 1번 보면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라. A와 B가 양수인데 B가 크고요. 요거이면 A분의 1이 B분의 1보다 크다. 근데 양수일 때는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방향이 바뀝니다. 양수일 때는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방향이 바뀌어요. 그냥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둘 다 양수일 때는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방향이 바뀝니다. 2, 3, 2분의 1, 3분의 1 해보세요. 뒤집으면 크기가 변합니다. 그 다음 A가 B보다 크면 니은은 양수음수 얘기가 일단은 없어요. A가 B보다 크면 C-2와 C-2인데 C-2와 C-2인데 어느 쪽이 크니? 이쪽이 크네. 자, 이거는 여기서부터 가는 거죠. 둘 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를 만들면 바뀌고 C를 똑같이 더하면 유지되니까 맞네요. 그죠? AC, BC이면 C분의 AC, BC 어느 쪽이 크니? A쪽? 이거이면
A분의 A, C분의 B, 이번엔 B쪽이 크니? 이거 틀렸죠. 왜냐면 양변을 뭘로 나눴어? C제곱으로 나눴죠. C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맞습니까? 일단 C가 0이 아니라는 말도 없고요. 아 근데 AC가 크니까 C가 0일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C가 0이면 둘이 같습니다. 그럼 0이 아닌 수인데 제곱하면 양수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C제곱으로 나눴으니까 양변은 C제곱으로 나눠야 얘가 되는 거니까 얘가 되는 거니까 부동호 방향이 변하면 안 됩니다. 틀렸죠? 이해됩니까? 자 필수 2번으로 갑시다. 필수 2번으로 갑시다. x에 대한 부등식 4x 플러스 a 4x 플러스 a가 a제곱 x 플러스 2 이거의 해가 x가 마이너스면 작거나 같다일 때 a의 값을 구해요. 자 이것도 중학교 때 많이 나오는 형태죠. 해 가르쳐주고 a값 구해라 뭐 이런 문제. 자 4x 마이너스 a제곱 x가 2 마이너스 a 4x 4 마이너스 a제곱에 x가 2 마이너스 a인데 해를 봐야 돼. 부동호 방향 때문에 해를 먼저 봐야 돼요. 부동호 방향을 보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4 마이너스 a제곱이 음수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얘랑 같다 이러면 a 나오는 거 아니야. 맞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럼 4 마이너스 a제곱분의 2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누가 곱하면 2 마이너스 a가 a제곱 마이너스 4고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a는 1 또는 a는 마이너스 2인데 a에 1 넣으면 양수니까 안 되고 2 넣으면 0인데? 왔다. 응? 뭐야? 응? 마이너스 1이라며 4 마이너스 a 제곱 2 마이너스 a 얘가 1로 곱했어. a 제곱 마이너스 4 맞잖아. 플러스 a 마이너스 2 1, 2 이 부분을 받고 어디가 잘못된 건데? 뭐야? 이렇게 풀어도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4 플러스 a 제곱 아 미친놈인가? 미안합니다. 저로 쪽팔리네요. 네. 네, A는 2 또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냥 덧셈 뺄셈을 잘못한 거네요. 답이 이상하게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A는 2 또는 마이너스 3인데 들어가면 말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물론 여기서 인수분해해서 약분해서 풀어도 돼요. 답지에서처럼. 근데 그냥 이렇게 풀어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내가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는데 그냥 계산을 이상하게 한 거였네요. 미안합니다. 자, 연립 1차 부등식입니다. 연립 부등식. 이게 우리가 뒤에 2차 부등식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부등식을 연립한다는 건 두 부등식을 따로 풀어서 공통 부분을 찾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뭐 연립 방정식처럼 이렇게 연결되고 이런 게 없어. 두 식을 따로 푸는 겁니다. 연립 부등식은 두 부등식을 사실은 꼭 두 개일 필요 없어. 세 개짜리 연립도 될 수 있고 네 개짜리 연립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여러 개의 부등식이 있죠. 두 개 이상의 여러 개의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을 따로 풀고 공통 부분을 찾는 거다. 그래서 웬만하면 수직선 이용하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수직선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x가 3보다 크고 x가 5보다 작다에 대한 연립부등식은 수직선에서 3보다 크다와 5보다 작다의 공통 부분이니까 x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게 연립부등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해야 돼? 2차까지 가면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x가 3보다 크고 5보다 작고 x가 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러면 3보다 크고 5보다 작고 뭐 등도 이렇게 붙일까?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에요. 겹치는데 이해돼 안 돼? 알아들어? 그래서 이거의 연립부등식은 x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연립부등식이거든. 이해됩니까? 그래서 부등식이 1차인지 2차인지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연립부등식은. 이해돼? 두 부등식을 따로 풀어서 공통 부분을 찾는 게 연립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부등식 관련된 얘기할 때 이 두 부등식 연립하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겹치는 데 찾으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뭐 저런 걸 하면 되고 또 문제로 바로 갑시다. 필수 3번입니다. 필수 3번을 보면 필수 3번은 이거 각각 풀어가지고 겹치는데 찾으면 되잖아요. 1차 부등식을 못 푸는 건 아니잖아. 맞죠? 1차 부등식은 중학교 때 다 하는 거니까 뭐 소수로 돼 있으면 뭐 양변에 10곱해라 막 이런 거 가르쳐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양변에 뭐 분모의 최소 공배수 곱해서 풀어라 이런 것까지 가르쳐 주진 않아도 되잖아요. 맞죠? 각자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질문하도록 합시다. 겹치는데 찾는다는 내용은 했습니다. 맞죠? 자, 필수 4번도 봅시다. 이것도 똑같아요. 요거는 할까? 이 얘기는 잠깐 하자. 필수 4번에서 우리가 는이 연속되는 방정식 뭐 x-y 플러스 3은 5x-4는 7 이런 연립 방정식일 때 1번은 3번, 2번은 3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을 세워도 상관이 없었어. 1번, 2번, 2번, 3번 세워도 됐었고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근데 부등식은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면 안 돼요. 무조건 1번, 2번, 2번, 3번으로 세워야 돼요. 무조건. 이해됩니까? 그것만 지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필수 4번은 한번 봅시다. 자, 3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 5x 마이너스 2 5x 플러스 2 8 플러스 3x 부등식은 1번, 3번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면 안 돼. 무조건 1번, 2번하고 2번, 3번으로 식을 두 개 세우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연립부등식 3x 마이너스 12 5x 플러스 2랑 같다랑 5x 플러스 2가 8 플러스 3x보다 작다. 아까 안 했으니까 이건 하자. 위에 거 풀면 마이너스 2x가 12니까 x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6이라는 거 하나랑 밑에 거 풀면 2x가 6이니까 x가 3보다 크다. 이것도 표현을 이렇게 해요. 이것도 부등식이고 부등식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을 연립한다. 이것도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수직선을 뭐 안 그려도 되겠지만 머릿속으로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 있으니까 별거 아니니까 웬만하면 그리세요. 3보다 작다. 겹치는 부분은 x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등식일 때는 1번, 3번, 2번, 3번으로도 식을 세우고 막 그러는데 부등식일 때는 무조건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요것만 지켜주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별거 없잖아요. 이해되죠? 뭐 그 옆에 것도 똑같으니까 해보시면 될 거고요. 뭐 밑에도 뭐 만족시키는 정수에게 풀어서 세면 되고. 네, 특수해에 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특수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두 개의 부등식을 풀었더니 3보다 작고 뭐 5보다 크대 이러면 겹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연립부등식의 해가 없다 이러겠죠. 이해돼 안 돼? 근데 어떤 부등식을 풀었더니 이번엔 채워져. 4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같대. 이러면은 해가 이렇게도 나와요. 이해돼 안 돼? 겹치는 데는 4뿐이니까. 근데 요거랑 비슷한 상황인데 하나는 4보다 작고 하나는 4보다 크거나 같대. 이러면 해가 없어요. 겹치는 거 없지 이럴 때는. 4가 안 겹치잖아. 여기는 안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요런 거 두 개는 해가 없다고 이러면 해가 하나 딱 숫자로 나오고 요런 게 특수해요. 연립부등식에서. 이해됩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x는 5보다 작고 그럴 수는 없구나. 얘는 더하는 게 아니라. 네. 연립부등식에서는 뭐 해가 이런 경우 있지. 하나의 부등식을 풀었는데 하나는 x는 3보다 작아. 근데 하나는 이런 식이 나왔어. x가 사라지면서 이런 게 나왔어. 이런 게 나왔다는 말은 뭐야? 해가 모든 실수지. 그럼 모든 실수와 이거의 연립부등식은 이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안 돼? 뭔 말인지 알아들어? x가 사라지면서 특수한 1차 부등식이 나오면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잖아. 무수히 많다라는 말은 x가 실수 전체란 뜻이란 말이야. 이해돼 안 돼? 그래서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의 연립부등식은 그냥 얘라고. 뭔 말인지 이해돼 안 돼? 알아듣죠? 이해돼?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알아두는 게 좋겠죠? 이해되죠? 이거를 해봅시다. 필수 5번. 필수 5번을 보면 2x-4가 x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3x-2가 2x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위에 거 따로 풀면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아래 거 따로 풀면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네요. 수직선 아까 했던 거네요. 4보다 작거나 같다와 4보다 크거나 같다에 겹치는 부분은 x는 4가 공통 부분이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바로 2번. (3 2x 1) x 마이너스 14 2x 플러스 5 4x 마이너스 12 네. 자, 또 따로 풀어봅시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3 5 맞나? 플러스 2 5 맞죠? 그러면 x는 3분의 8 그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6 x는 8 맞나요? 뭐야? 그렇게 되는 건가? 이게 뭐야? 왜 마음대로 썼어? 그렇게 되는 건가? 네,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수직선상에서 3분의 8, 3점 얼마고요? 8은 당연히 더 크겠죠? 그러면 해가 없다 지금. 이해되죠? 해가 필수 6번. (2x) 플러스 5에 3x 플러스 2 바로 되어있나? 맞죠 이거? x 마이너스 a에 18 마이너스 요곳에 해가 이렇저렇다 해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거 해가 B보다 커나 같고 4분의 15보다 별거 없어요. 위에 거 따로 풀고 아래 거 따로 풀어야 됩니다. 그죠? 위에 거 따로 풀고 아래 거 따로 풀어야 돼요. 상수 AB의 값은 위에 거 따로 풀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이니까 x는 3보다 커나 같다고. 얘는 x 마이너스 a 18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니까 4x가 12 플러스 a. 그러면 4는 양수니까 4분의 12 플러스 a인데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얘가 이쪽으로 가면 해가 없을 거 아니야. 어쨌든 맞아 안 맞아? 그럼 이쪽에 있겠지. 4분의 12 플러스 a. 그럼 얘가 b겠고 얘가 4분의 15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내용 아닙니다. 해의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 필수 7번하고 8번. 필수 7번하고 8번이 이것도 사실은 중학교 때 많이 하는 뭐
해의 정수가 자연수가 3개뿐일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몇과 몇 사이에 뭐 와야 된다 이렇게 A 들어간 식으로 중학교 때 많이 하는 형태예요. 부등식에서 1차 부등식에서 말하자면 제일 어려운 형태죠. 맞아요. 헷갈리지 않고 그 다른 문자에 대해서 뭐 등호 정해주고 하는 거죠. 페이지 196 필수 7번 해 조건이 주어진 거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분호 방향 x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일단 따로 풀어야 됩니다. 따로 풉니다.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4 x가 2a 마이너스 4 x가 크거나 같다 2이 연립부등식에 해가 얘가 해를 갖지 않아야 된대요. 해를 갖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는 숫자로 돼 있는 부등식이고 하나는 문자가 낀 부등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숫자가 껴있는 부등식을 먼저 표시합니다. x가 2보다 작거나 같대요. 여기 영역에 있는 숫자들이겠죠. 해를 가지면 안 되니까 2a-4가 2보다 커야 되는데 항상 연립부등식을 풀든 1차 부등식을 풀든 x에 대한 부등식을 푼 다음에 조건에 맞게 다른 문자의 부등식이 다시 나오잖아. 등호가 붙고 안 붙고는 가능한지 안 한지 무조건 따져봐야 됩니다. 겹치는 데가 생겨도 되느냐, 여기가 이렇게 돼도 되느냐, 되지. 그래도 공통 부분은 안 생기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넘기면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여기가 구멍 뚫려 있으니까 2까지 와도 상관이 없죠. 2를 넘어가면 겹치는 게 생기고 이렇게 따로 따져줘야 되는 거죠. 필수 8번. (4-x) 2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a 2x. 자, 이것도 따로 일단 풀어야 되고요.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인 애가 한 개래. 일단 따로 풀고 생각합시다. 4-x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니까 x는 2보다 크다 하나랑 x a. 자, 이거 그래프에다 수직선 그리면 2보다 크다 2보다 크다고 여기를 만족하는 정수가 하나뿐이라 그랬으니까 3이 꼭 들어가야 돼. 3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 a는 4를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a는 3과 4 사이인데 등호가 a가 여기 온다고 하면 3 가능한데 여기 오면 4까지 가능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한쪽에 붙고 한쪽에 안 붙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해돼야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등호 붙이는 자리는 따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중학교 때 비슷한 거 많이 해. 맞죠? 필수 9번 활용 문제는 활용 문제는 니들 풀어보세요. 그래서 안 되는 거 하고 절대값 있는 쪽으로 갑시다. 절대값 있는 거는 똑같아. 방정식하고 똑같아. 절대값 푸는 방법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2가지. 하나는 뭐고? 절대값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 절대값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은 어떨 때 절대값 정의를 이용한다고 그랬지? 바깥에 x가 없을 때. 절대값 안에만 x가 있을 때.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절대값을 범위를 나눠서 펼친다고 그랬지?
절대값을 범위를 나눠서 두 개로 나누는 경우는 어떨 때야? 절대값 밖에도 x가 있고 안에도 x가 있을 때. 맞아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절대값을 처리하는 경우는 항상 두 가지예요.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한 방에 처리를 하거나, 근데 이제 부등식까지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를 하자. 자, 방정식에서는요,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하는 형태는 절대값 2x-4가 5다 이러면 2x-4가 무슨 말이야? 원점에서 거리가 5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2x가 4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 x가 2분의 4 플러스 5 9랑 x가 2분의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등식에서는 2x-4가 5보다 작다 이러면 이게 하나의 치환된 문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2x-4를 a 그러면 2x-4라는 애가 0에서부터 거리가 5와 마이너스 5 사이에 아무데나 찍혀도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절대값이 상수보다 작으면 그 안의 식이 뿔마 사이에 끼게 돼 있어. 뭔 말인지 돼? 안 돼? 이게 정의를 이용하는 거야. 뭔 말인지 됩니까? 그러면 절대값 2x-4가 5보다 크다 그러면 절대값 2x-4가 5 되는 지점보다 밖으로 나가게 돼 있다고. 뭔 말인지 돼? 안 돼? 알아들어요? 그래서 2x-4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또는 2x-4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 알아들어요? 이해돼? 이때는 연립부등식이에요. 이해됩니까? 이때는 연립부등식 아니구나. 동시에구나 이거. 이때는 범위 합치는 겁니다. 또는이잖아요. 또는. 맞습니까? 또는이면 범위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 또는 여기서 나오는 거. 연립부등식은 동시에 만족해야 되고 또는은 한쪽만 돼도 상관이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듣죠? 또는일 때는 범위를 합칩니다. 알아들어? 또는일 때는 범위를 합친다. 그래서 얘는 만약에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x는 2분의 9보다 크다. 그러면 공통부분 없잖아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분의 9라서 공통부분이 없잖아. 그러면 해가 없다가 아니라 또는이니까 그냥 답은 이게 답이에요. 범위로는 얘랑 둘 다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범위를 합치는 거라고 또는일 때는. 이해됩니까? 뭐 이때는 당연히 뭐 x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9 사이다 이렇게 되겠지. 이해됩니까?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범위 나누는 거는 방정식에서도 그냥 방정식에서는 생략하고 범위 나눠서 풀면 되잖아요. 2차 방정식이었으면 범위 내에 있는 건 답이고 아니면 버리고 막 이랬잖아. 부등식에서도 범위를 나눌 때 요거는 저 필수 10번을 봅시다. 필수 10번에 괄호 1번은 2x-1이 3보다 작다. 절대값 2x-1이 3보다 작다. 절대값 안에만 x가 있으니까 정의를 이용할 거야. 맞아요? 절대값 안에 내용이 3과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다. 이렇게 가는 게 정의 이용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전부 다 1 더하면 2x가 마이너스 2와 4 사이고 x가 2와 마이너스 1 사이. 양쪽으로 벌어지는 거 하나 더 보자. 429번의 괄호 1번 보면 429번의 괄호 1번 보면 절대값 2x-1이 4보다 크다 이래요. 절대값이 크면 양쪽으로 벌어져. 왜? 수직선에서 절대값 여기는 2x-1이 치환된 수직선이란 말이야. 2x-1이 딱 4 되는 자리와
절대값이 4 되는 자리보다 바깥에 가는 범위다 이런 뜻이야. 이런 애가 이해돼 안 돼? 그래서 절대값이 크면 양쪽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벌어지면 2x-1이 -4보다 작다. 또는이야 이거는 또는 연립 아니다. 2x-1이 4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얘는 2x가 5보다 작다 또는 2x가 -4보다 작다. 5보다 크다니까 x가 -2분의 3보다 작다 또는 x가 2분의 5보다 크다 또는은 둘 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겹치는 부분 찾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절대값 안에 그럼 괄호 2번은 이런 거 괄호 2번은 3 절대값 x-1 오 이거는 연립부등식이에요. 이것 따로 해야 돼. 뭔 말인지 됩니까? 그럼 얘는 3 절대값 x-1 절대값 x-1 5 그럼 이거 좌우 바꾸면 절대값이 더 크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위에 걸 풀면 x-1이 -3보다 작다 또는 x-1이 3보다 크다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되고요. 요거는 x-1이 -5와 5 사이에 있다 이렇게 푸는 거란 말이야. 알아들어요? 그럼 요거는 x가 6과 -4 사이에 있다가 밑에 거 푼 거고요. 요거는 x가 -2보다 작다 또는 x가 4보다 크다인데 얘네 둘을 연립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안 돼? 그러면 수직선을 그려보면 -2보다 작다 또는 4보다 크다 하고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니까 겹치는 범위는 여기랑 여기입니다. 이해돼 안 돼? 이거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연립부등식이야. 그러면 x는 -4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또는 범위를 합쳐야 되니까 그럴 땐 또는이라고 쓰는 거야.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범위 나누는 건 필수 11번에 있네요. 필수 11번까지 합시다. 필수 11번 한 장 넘겨보면 절대값 밖에도 x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요 필수 10번은 다 정의를 이용하는 형태였고요. 필수 11번으로 가면 다시 얘기하지만 절대값은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함수든 절대값 정의를 이용하는 상황, 절대값 안에만 x가 있을 때 밖에 없고 범위를 나눠서 쪼개서 풀어야 되는 상황, 안과 밖에 모두 x가 있을 때 이거 두 개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서 더 철저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절대값이 있는 상태로는 계산을 못해. 절대값 기호가 계산을 못하는 기호야. 알겠어? 그거 절대값이 있는 상태로 뭘 하려고 쳐다보고 있으면 못 배워먹은 놈이야. 알겠어? 배웠으면 절대값 가만 놔두면 안 된다고. 자, 필수 11번 200쪽. 절대값 x 플러스 2가 3x 그럼 범위를 나눠야 된다고. 범위의 기준은 절대값 안의 내용이 0 되는 x야. 그러면 x가 -2 기준이지. 맞습니까? 원래는 그냥 x 플러스 2가 0보다 클 때와 x 플러스 2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는 건데 넘겨보면 어차피 0 되는 x와 0 되는 x 기준으로 나눠지게 돼 있단 말이야. 이해돼 안 돼?
알아듣죠? 그럼 얘가 절대값 아래 내용이 0보다 크니까 절대값이 그냥 벗겨지겠죠? 마이너스 2x가 5고 x가 마이너스 2분의 5야. 자, 우리가 방정식일 때는 해가 뭐 2차 방정식이라서 두 개 나오면 여기에 범위에 맞는 걸 택했었잖아. 맞아요? 부등식일 때는 따라하세요. 정한 범위와 구한 범위가 연립부등식이다. 연립부등식이다. 연락부등식은 뭐야? 연립부등식이다. 무슨 말이야? 얘네들이 겹치는 데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때의 해가 이게 아니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기준이잖아. 얘가 기준이잖아 지금.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면 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쪽에는 해가 없어.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부등식에 범위를 정하고 풀면 정한 범위와 부등식의 해에 연립부등식이 해다. 공통부분이 해라고.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도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부호 바뀌어 나와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크다 3x 플러스 7 마이너스 4x는 크다 9 x는 작다 마이너스 4분의 4. 여기서는 이거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얘는 마이너스 2. 얼마니까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니까 겹치는 데는 이게 해예요. 이해돼 안 돼? 그 다음에는 또는이잖아. 또는 두 개를 따로 풀었단 말이 연관이 없다는 얘기라고. 이쪽에 해가 있었으면 이거 또는 이게 답인데 지금은 이쪽에 해가 없으니까 이것만 답이지. 알아들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옆에 거 하나 더 봅시다. 절대값 x 플러스 1 절대값 3-x 자, 절대값이 여러 개면 각각이 0 되는 값을 각각이 0 되는 값 각각이 0 되는 값을 수직선에 표현하고 자, 각각이 0 되는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하고 3 그럼 범위가 3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절대값이 3개면 범위가 4개로 나눠져요. 절대값이 5개면 범위가 6개로 나눠져요. 절대값이 하나면 생각해봐. 절대값이 하나면 2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때잖아. 이해돼 안 돼? 알아들어? 그래서 절대값 개수 플러스 1개만큼 나눠집니다. 범위가 무조건. 절대값 3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 4개까지는 안 나오겠지.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와 x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일 때와 x가 3보다 클 때인데 이러면 뭐가 빠지냐면 마이너스 1 자체가 빠지고 3 자체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등호를 빠지지 않게 붙여줘. 여기 붙여도 되고 여기 붙여도 돼. 여기 붙여도 되고 여기 붙여도 돼요. 그럼 보통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가운데다가 몰아서 붙이는 게 편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빠지지만 않게 붙이면 되는데 막 정해진 건 없어. 근데 보통은 가운데 몰아붙이는 게 편하다. 이해되죠?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그냥 숫자 하나 집어넣어서 부호만 따지는 게 편하잖아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 넣어보면 음수로 바뀌고요. 양수 그대로고요. 마이너스 2x가 x가 마이너스 얘랑 겹치는 부분이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잘못했니? 왜? 마이너스 2x 2, 4 맞잖아. 왜? 표정들이 왜 이래? 너 계산 잘못한 줄 알았네. 자, 그럼 얘랑 겹치는 부분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원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인데 마이너스 2보다 이렇게 되니까 얘가 연립부등식의 해겠죠. 그럼 첫 번째 해 이거 또는 요 사이는 0 같은 거 넣어보면 양수 0 같은 거 넣어보면 또 양수. 아이고. 말이 안 되는 부등식 나왔죠. 요럴 때는 해가 없다. 그럼 얘랑 겹치는 건 없죠. 그럼 해가 없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는. 이해됩니까? 알아들어? x가 3보다 크면 양수, x가 3보다 크면 음수, 2x-2. 그럼 여기서는 x가 3보다 큰 상태에서 4보다 큰 애가 나왔으니까 여기가 공통부분이죠. 그래서 그럼 해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는 4보다 크다가 되겠죠. 중간에는 해가 없으니까. 이해돼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범위 나눠서. 그리고 범위를 나누면 항상 정한 범위와 해의 연립을 해로 찾아줘야 된다. 연립부등식을. 연립부등식이라는 게 공통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2차 부등식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연속 문제가 한 두세 종류 나오나? 두세 종류 나오는데 각각 페이지가 얼마 안 돼서 할만할 겁니다. 두 종류 나오네.